안녕하십니까. 윤여창TV 세상만사입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퇴직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느끼는 감정은 우선 상실감일 것이고, 다음에는 새로운 삶의 목적에 대한 갈망 등 여러 가지가 교차할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인 인간관계가 사라짐에 따라서 지루함이나 외로움을 느끼고 심지어는 우울증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새로 펼쳐질 앞날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등 이런 문제는 불안감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 지하 인간의 수기는 러시아의 수도 생테르부르크에 살고 있는 퇴직 공무원의 이야기입니다. 한때는 잘 나갔었지만 지금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주위에서 무시당하는 듯한 대접을 받는다고 느끼면서 자기 혐오에 시달립니다. 그는 상상 속의 독자에게 씁니다. 인생의 쓴맛과 상처받은 자존심을 담아서 내면의 갈등과 절망 상태에 대해서 지적인 태도로 씁니다. 이 지하 인간은 자신이 주위 사람들보다 지적으로 우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단순히 고지식하게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서 살고 있다고 그들을 비웃습니다. 마치 학교에서 공부밖에 모르는 모험생같이 살고 있다고 그들을 비웃습니다. 그 주위 사람들이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 지금 자신이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은 그가 지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겉으로 보이는 그의 모습은 비참합니다. 이런 간극이 그의 자존심에 계속 상처를 줍니다. 그는 굴욕감과 열등감을 느낍니다. 그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악의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 지하인은 자신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을 내세우고 싶은 마음, 그러면서도 자신을 파괴하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찰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병든 사람이다. 자신이 병들었다는 것을 알지만 변화를 거부합니다. 그 자신이 부서졌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릅니다. 지하인은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또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나는 악인이 될 수 없어. 그렇다고 선한 사람도 아니야. 그는 갈등을 합니다. 지하인은 외출도 하지 않고 지하에 갇혀서 생각을 합니다. 나는 청명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면서 자신을 조롱합니다. 결국 그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기 원하지만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하인은 사랑을 원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고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영적인 지지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로부터 단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는 총명하고 자만심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절망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이 지하인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경찰관을 만났을 때 고의로 부딪힙니다.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관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그냥 지나칩니다. 이것이 그에게 더욱 굴욕감을 느끼게 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절대로 사람들하고 다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좋은 말만 하고 이해관계가 엇갈릴 때 항상 그 사람이 먼저 양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죠. 하루는 이 사람이 저를 집에 초대했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는 중에 갑자기 이 사람이 자기 부인을 향해서 아무 일도 아닌데 큰 소리로 역정을 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약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을까, 그런 심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에게도 이런 강한 면이 있다는 것을 저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지하인도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이 지하인에게 시베르코프라는 옛 학교 친구가 있었습니다. 지하인은 이 친구가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성공한 데 대해서 속으로 경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치 않는 존재라는 것을 알지만 불쑥 사람이 주선한 만찬 모임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다가도 갑자기 또 태가 바꿔서 바보 같은 행동도 의도적으로 합니다. 그 친구는 군 장교였습니다. 자신감이 넘치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하인간의 전략은 바로 그 친구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들을 모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친구의 경력을 비웃고 그의 성공에 대한 생각을 관습적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술이 한 잔 두 잔 오가면서 어느 정도 취하게 됩니다. 그는 건배를 하면서 너희들 모두 멍청이 같은 얼굴을 하고 있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문학적 논쟁에 그들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교양 없는 부류의 인간들이라고 몰아붙입니다. 지하인간이 의도하는 것은 그들의 세속적 성공이 자신의 지적 깊이에 비하면 하찮은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사회적 규칙에 따르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지적 수준에 따라서 그들을 판단함으로써 그들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인간은 리자라고 하는 젊은 매춘부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녀를 악랄한 방법으로 모욕을 줍니다. 그녀와 하룻밤을 지낸 후에 보다 나은 삶에 대해서 일장 연설을 합니다. 좋은 말이었지만 실은 모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고 단지 그의 말에 감탄하는 하나의 대상으로 봅니다. 그녀의 생활은 결국 파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낭만적인 가정생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에게는 하나의 지적인 과시였습니다. 그는 마치 구원자같이 말했고 여자는 그의 지혜가 필요한 비참한 영혼이었습니다. 지하인간의 말에 감동한 여자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의 자존심은 부풀어지게 되죠. 그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여자는 그의 아파트로 그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방문이 지하인간에게는 큰 위협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파트는 지저분하고 그 분위기가 구원자가 살고 있는 집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가 고상한 구원자가 아니라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의 진면목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의 자존심은 크게 상처를 받습니다. 사랑과 가족에 대한 그의 긴 연설은 단지 헛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권력을 원했어. 내 눈물이 필요했던 것이야. 그게 전부야. 얼마나 큰 모욕입니까? 여자의 심함과 감정을 자신의 우월성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 지하인간은 자신을 고귀한 인물로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인류를 위해서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자기의 위대함을 인정해 줄 것이다. 그렇게 혼자 상상을 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을 공격합니다. 아니야, 나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자신의 욕망을 조롱합니다. 환상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다시 잔혹하게 무너뜨리는 것이 그의 심리의 핵심입니다. 퇴직자들이 가질 수 있는 심리 상태의 한 면을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 지하인간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은 다음 영상에서 보기로 하겠습니다.